네, 요번 주제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정규 표현식이 무엇인지까지만 소개하는 거예요. 네, 정규 표현식이 뭔지 여기서 일단 파악을 하고 이후에 나중에 그 HTML 폼 입력하는 거에서 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는 문자열의 형식을 의미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데 제일 많이 쓰여요. 패턴 검색이라든지 치환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는 검사하는 겁니다. 이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숫자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영어로만 되어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면 이메일 형식을 충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입력 내용 막 체크하는 것들 있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변수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앞뒤를 슬래시로 묶어서 이 안에 정규 표현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 변수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돼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검사할 문자열을 전달해요. 대체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면은 true가 떨어지고요. 충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떨어져요. 이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조건값이 뒤집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if문에서 사용을 해요. 케이스를 볼게요. 자, 회원가입에서 입력받은 값을 가정한 변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문자열이고요. 그래서 따옴표를 다 감싸놨습니다. 사용자 이름, 나이, 아이디입니다. 정규 표현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제 꺽쇠, 대가로, 별표, 달러. 이게 이제 모든 글자란 뜻이에요. 각각의 개별 글자요. 그 글자가 기역에서 히읗 사이이거나 가에서 히 사이. 요 조건을 충족하면 돼요. 즉 한글만 허용한다는 거죠. 자, 패턴 원점 테스트 한 다음에 유저네임을 줍니다. 충족하면 true라 그랬죠. 앞에다 느낌표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충족하지 않을 경우가 원래는 false가 되는 게 여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건이 참이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은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 얘는 숫자인 거죠. 자, 모든 글자가 알파벳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 0에서 9 사이. 그러니까 영문이랑 숫자로만 되는 것만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정규 표현식이 아니라 문자열 변수점 length 같은 경우는 최대 글자 수를 검사합니다. 배열의 length랑 마찬가지예요. 이름점 length라고 하면 이제 글자 수예요. 글자 수가 20을 초과하면은 최대 20글자까지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요 예제는 실행하면은 검사 완료라고만 뜹니다. 근데 입력값을 만약에 이름을 내가 이렇게 영어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나이를 입력하는데 내가 알파벳을 섞었다. 그러면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가 뜨는 거고요. 아이디 입력하는데 한글을 섞었다. 그러면 영어 플러스 숫자 조합만 입력 가능하다라고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제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유형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개념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정규 표현식은 나중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그때 드릴 거예요. 이게 나중 가면은 이메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규 표현식은 저도 디테일하게 익히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신 유형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번호 정규 표현식 검색하면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다 떠요. 그냥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매번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저도. 정규 표현식의 개념만 잡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멤버 변수, 얘랑 연결된 게터 세터 포함해서 프로퍼티 혹은 메서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열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지만 이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이 f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 안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넣어준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내장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가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문자열 객체에 내장된 메서드들은요, 이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가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져요. 공통점은 원본 내용은 변하지 않고요. 가공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만들 때 원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다운표 해놓고 넣어놨었죠. 근데 실제로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로 담을 내용을 전달해줘도 됩니다. 두 개가 똑같이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노드.js에서는 스트링 클래스로 만들면 조금 다르게 출력되긴 하는데 웹브라우저로 실행할 땐 똑같아요. 자, 문자열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문자열 하나 준비했고요. 잠시만요. 이 그림은 제가 단톡방에 한번 다시 올릴게요. 자, MSG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들의 배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변수를 만들면 각각의 글자들이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잠깐 나왔었던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이제 납득이 되실 거예요. 배열에서도 랭스라고 하면은 배열의 길이가 떨어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문자열 변수점 랭스라고 하면 이 배열의 길이가 들어옵니다. 특이사항은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고요. 쉼표 같은 특수문자도 한 글자입니다. 인덱스 번호가 0부터 38까지 있으니까 전체 길이는 39가 되겠죠. 차앳이라는 메서드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F가 리턴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변수도 배열처럼 인덱스 번호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얘도 F예요. 인덱스 오브는
주어진 글자나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리턴합니다. MSG에서 F를 찾아요. 여기죠? 그러면 2를 리턴해요. 만약에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 단어에 대한 첫 글자 위치를 줍니다. MSG.index of Z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Z가 없거든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줘요. 쇼트가 처음 나타나는 위치. 자, 쭉 들어가면 여기가 쇼트잖아요. 그럼 첫 글자의 인덱스를 반환해요. 12가 되는 거죠. MSG.index of i가 등장하는 위치예요. 여기죠. 그러면 1이에요. 자, index of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P2 플러스 1.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5가 반환돼요. 이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메서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댓글 내용이다. if msg.indexof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찾으면 마이너스 1보단 커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내용이 최소한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넣는 거죠. 십장생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좀 된소리 나는 발음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금지어를 입력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요. 십장생, 개나리 등등등 금지하고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배열에다 담습니다. const k in ignos. 그럼 k가 이 원소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if msg index of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k가 십장생이 되잖아요. 그럼 MSG에서 십장생이 들어있는지 검사해요. 그 다음 또 개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댓글에 개나리가 있는지 검사해요. 근데 금지어 목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중에 하나라도 입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십장생을 검사했는데 걸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을 중단해야 되니까 break.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쓰여요. 분명히 이전 수업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는 거는 확 와닿으시죠, 이제. 자,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요, 뒤에서부터 찾아요. A네요. 그럼 31을 리턴해요. 자,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예요. msg.index of hello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hello가 포함됐다. 그렇지 않으면 hello가 포함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서브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을 잘라냅니다. 0번째부터 17번째까지. 근데 이 끝위치는요, 그 전까지만 잘라요. 그래서 life is too short가 리턴됩니다. 자, 서브스트링 19번째부터 끝이 없죠? 그럼 그냥 끝까지 잘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const p는 my email 점 index of 골뱅이. 그럼 p가 골뱅이의 위치가 돼요. 자, 그러면 const id는 my email 점 서브스트링 0번째부터 p까지. 골뱅이 위치가 p예요. p까지 잘라라 라고 하면 그 전까지 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id만 뜯어냅니다. 도메인은 my email 점 서브스트링 p 플러스 1. 그러면 p가 골뱅이잖아요. 그 다음 글자부터 없죠? 뒤에 끝까지 잘라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분리합니다. 자, msg.to uppercase 싹 다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여기 있는 글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서 리턴해요. to lowercase 싹 다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트림 앞뒤 공백을 지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뭔가 처리할 때 그냥 무조건 뒤에 트림을 넣으세요. 왜냐면은 습관적으로 뒤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자기는 1, 2, 3, 4라고 입력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뒤에 스페이스바를 쳐버리는 거죠. 띄어쓰기도 어머니 글자란 말이죠. 그럼 비밀번호 맨날 틀려요, 그 사람들. 고객센터 전화해서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처리할 때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트림을 뒤에 넣으세요. 자, 스플릿. 쉼표로 들어갔죠? txt.split이에요. txt에서 쉼표를 줬으니까 쉼표를 기준으로 잘라요. 이거를 배열로 묶어 바꿔서 리턴을 해요. 그래서 ARR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배열로 바꿔서 리턴을 해줘요. 자, txt가 요거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플레이스 A를 B로 바꿔라예요. 쉼표를 달러로 바꿔라인데 자바스크립트의 리플레이스는요,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거 하나만 바꿔요. 뒤에 쉼표가 남아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려면은 이렇게였나? 뭐 정규 표현식이 들어갔었어요. 아마 이렇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넣어줘야만 모든 글자를 바꿔줬었는데 재작년인가에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생겼습니다. 리플레이스 올이요. 싹 다 바꿔줍니다. 헬로 자바스크립트, 월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찾아서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실행하면 다 바뀌어있죠? 자바스크립트 5라고 자바스크립트의 차이는 알아두세요. 그냥 리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앞에 거 하나만 바꿔요. 자, 오늘 내용이 계속 이래요.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쭈르륵 외우시면 돼요.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지 하시고 쭉쭉 외우셔야 돼요. 오늘 거는. 하나만 더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인데요. 뭐 객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름이 참 흉측한 녀석이에요. 네, 메스. 이 안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아크사인, 아크탄젠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거든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은 애기 때문에 그런 기능 걷어냈고요. 그냥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유용합니다 하는 것들만 추려왔습니다. mass.max
파라미터로 전달된 애들 중에 최대값을 리턴합니다. 우리 전에 최대값 구하는 처리 반복문으로 했었죠. 요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mass.min 최소값을 리턴합니다. mass.round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반올림이요. 자, mass.c이랑 mass.floor는 소수점 올림과 내림을 합니다. 무조건 올림, 무조건 내림이에요. 자, 얘네들도 이제 가끔 언제 쓰이냐면요. 자, 지금이 12월 22일 오후 15시쯤 됐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1일 후. 그러면 12월 23일이 되겠죠. 자, 내일이라고 하는 거, 내일이 시작하는 지점은 12월 23일 0시부터죠. 자, 1일은 24시간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그럼 24시간 후가 내일이에요. 진짜요? 지금 한 9시간 남았나요? 실제로 남은 거는 24분의 9시간이잖아요. 그럼 8분의 3이니까 이거 뭐 소수점을 바꾸면 나오겠죠? 대충 뭐 어림이 없다 0.3이라고 치죠. 자, 그러니까 지금 0.3일 후가 내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냥 1일 후라고 퉁 치잖아요. 시간 계산을 할 때 미래에 다가올 시간을 계산할 때는 보통 소수점을 올려서 계산을 해요. 반대로 지나간 날짜를 계산할 때 소수점을 내려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날짜 계산할 때 주로 쓰여요. 그 외에는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ABS, 앱솔루트입니다. 절대값을 반환해줘요. 자, 그 다음 랜덤입니다. mass.random 0에서 1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면 0에서 1 사이의 랜덤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올리건 내리건 반올림하건 0 아니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저도 대학교 때 검색해서 이제 쟁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거의 한 20년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 코드를. 수학적인 증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랜덤 값을 구한 다음에 범위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A, B라고 하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1을 더하래요. 거기다가 랜덤 값을 곱한 다음에 작은 정수로 바꾸고 다시 작은 값을 더해주면은 요 두 숫자 범위 안에 랜덤 값을 얻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랜덤 값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 0에서 9 사이에서 랜덤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봐야죠. 자, 빈 문자열을 만듭니다. 5번 반복 돌렸어요. 자, 처음에 랜덤 값이 7이라고 치죠. 빈 문자열 더하기 숫자 7은 문자열 7이죠. 문자열이 전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하면 다 문자열로 바꾼다고 했어요. 자, 반복 또 돌아요. 그 다음에는 2라고 치죠. 그러면 문자열 7 더하기 숫자 2는 연결이죠. 7, 2가 돼요. 7, 2 더하기 이번에 5라고 칠게요. 숫자 5. 그러면 7, 2, 5가 되는 거죠. 합산을 할 때 0부터 시작하면 계속 더하지만 빈 문자열부터 시작하면 계속 연결을 해요. 우리 별짓기 할 때 봤잖아요. 그러면 랜덤 숫자 5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메일로 쏘건 문자로 쏘건 카톡으로 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보내는 거는 백엔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4시까지 실습하시고요. 4시 10분에 뵐게요. 오늘 조금 졸려요.